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배우는 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두 개 집합 세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 영역 있지. A만 있는 A차 집합 B.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A개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교집합에는 B개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요, B차 집합 A 영역에서는 C개 있다고 가정할게요. 문자 바꿀게. B개 있다고 가정하고 C개 있다고 가정할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봐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를 물어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알다시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봐. 이거를 다른 집합으로 내가 연산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일단 A 집합 더하고 B 집합을 더해.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 뭐야? A 더하기 C가 되겠죠. 그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 더하기 얘가 되겠지. B 더하기 C가 돼. 야, 그러면은 봐봐. 얘 더하기 얘는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거든.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지금 C가 두 개 더해져 있지. 즉 교집합이 두 번 더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빼줘야 돼요. 지금부터 얘를 외워줍니다. 두 개 집합 원소의 개수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 원소의 개수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세 개 집합. 세 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집합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요. C집합이 이렇게 있어. 얘의 원소의 개수, 여기 영역 원소의 개수 A개라고 할게요. 여기 영역 원소의 개수 B개라고 할게요. 여기 영역 원소의 개수 C개라고 할게요. D개, E개, F, G. 됐어? 그러면 A랑 B랑 C랑 모두 합한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봐.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이걸 일단은 이렇게 표현해봐.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 A 합집합하고 B 합집합, A 집합, B 집합,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다 더해.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해봅시다. 얘를 더했어. 그 다음에 얘를 더했다. 그러면 얘가 두 번 더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 이미 더한 상황에서 얘를 더했지. 그럼 얘 두 번 더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두 번 더해졌을 거예요. 얘는 몇 번 더해졌어? 얘 세 번 더해졌어. 됐어? 자, 이제 뭐 해야 돼? 빼야 돼. 뭘 빼야 되냐면 빼기. 야, 얘 두 번 더해졌다며. 한 번 빼야지. 근데 요거만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빼긴 좀 그렇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할 수 있는데, 얘가 뭔데? A 교집합 B예요. 그러면 빼. 뭘 빼냐면 A 교집합 B. 요것도 뺄까? 요것도 빼야 되지. 얘 한 번 빼야 되잖아. 요렇게 뺄게. 그러면 뭐야? B 교집합 C. 여기도 한 번 빼. 여기도 빼야 되잖아. 요걸 한번 뺄게. 그러면 빼기 A 교집합 C. 뺐어, 안 뺐어? 뺐어. 자, 다시. 요게 두 번 더해졌고, 요게 두 번 더해졌고, 두 번 더해졌어.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요거 한 번 뺐고, 요렇게 빼갖고 요거 한 번 뺐고, 요렇게 빼갖고 요거 한 번 뺐어.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번 더해졌고, 한 번 더해졌고, 한 번 더해졌어. 됐어? 요건 원래부터 한 번 더해졌었고요. 그쵸? 문제가 또 하나 있네. 난 이거 세 번 더해졌는데 여기서 세 번을 다 뺐네. 그러면 뭐 해줘? 세 번을 다 빼줬으면 이 G개가 카운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나 세 줘야 되지. 근데 여기가 어느 영역이야? 더해줘야 돼.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외우기만 하세요. 지금부터 얘를 외웁니다. 그리고 네 시험지에 3개가 나오겠지? 2개도 나오고요. 3개도 나오는데 나중에 그게 있어요. 활용 문제가 있어. 활용 문제에서는 3개는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3개는 있잖아. 유형 변형이 없고요. 딱 여기 안에서만 나와. 더 어렵게 안 나오니까 요거 그냥 외우면 돼요. 다시 그러면 3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 더하기 B 집합 더하기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하나의 집합 원소를 다 더하고 2개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다 빼줘. 마지막에는 3개 교집합 원소를 다시 더해주면 되더라. 됐어? 이것만 있냐면 그게 또 아니에요. 자,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세 번째, 여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줄 거야. 자,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주는 거랑 똑같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요.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겁니다. 됐어?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차집합 원소의 개수. 차집합 원소의 개수. 편의상 A 차집합 B만 볼게요. 오케이? 그럼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첫 번째,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맞지 않아? 그냥 여기 원소의 개수 빼주면은 그냥 A 집합 원소의 개수, 여기 A 차집합 B 원소의 개수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자. 이거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것만 있냐? 아니,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이것도 되지 않을까? 합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뭐 빼주면 돼? B집합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합집합 요거 다 개수 세. 그런 다음에 요거 원소의 개수만 딱 빼버려. 그러면 여기 남지, 그치? 오케이? 세 번째는 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알죠? 요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괜찮죠? 얘네 두 개는 좀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개 집합은 그냥 네 시험에도 나올 거고요. 활용에서도 나올 거고요. 최대 최소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 그래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것 또한 여기에서 나온 버전이 이제 최대 최소 문제거든. 그 최대 최소 문제를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오케이? 이쁘게 정리해 줄 거고요. 그것만 달달달달 공부하시면 돼요. 유형 변형도 없고요. 누구보다도 쉽게 가르쳐 줄 거야. 두 개 집합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고 싶어. 그러면 A 집합 원소 개수 더하기 B 집합 원소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 원소 개수 한 번만 빼시면 돼요. 얘는 A, B, C 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 더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 개 집합식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두 개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다 빼줘.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개 교집합 원소를 다시 더해주면 돼요. 됐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그냥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그냥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괜찮죠? 차집합 원소의 개수는 요 두 개가 참 중요해요. 오케이? A집합에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 빼줘도 되고, 아니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도 되고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원래 그런 공식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 복습하고 갈게요.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요거 배웠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 개수 더하기 B집합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교집합 원소 개수 빼주면은 정답이 된다고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개 집합에서는 세 개 집합 이렇게 있죠. 세 개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합집합 더하기 B 합집합 더하기 C 합집합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빼줘야 되는데 뭘 빼준다고? 빼줘야 되는데 여기다 쓸게. 빼기 교집합 빼기 BC 교집합 빼기 CA 교집합 그 다음에 더하기 마지막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페이지 132야. 필수예제 10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개수는 80개고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2개래요.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20개이고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3개랍니다. 너한테 물어보는 거 B집합 원소의 개수 얼마야 물어봤네요. 그죠? 이런 거 문제는 그냥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그냥. 그리고 표시를 할 텐데 원소 개수를 표시를 하는 거야. 집합이 통상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다음에 이제 원소 개수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부터 하지 마. 이거부터 하지 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집합에는 이렇게 있지. 52 이렇게 적지 말고요. 얘하고 얘의 개수를 따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 중에 영역이 한 개인 것부터 먼저 적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영역이 한 개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맨 먼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20개 있구나. 그런데 A집합은 총 52개 있으니까 여기 32개 있겠구나.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얘 보여요? 딱 봐도 일단 드모르간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 드모르간으로 쓰려면 어떻게 될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13인데 요거 합집합이 아닌 영역이지.
합집합이 아닌 영역이니까 여기 영역이네요. 여기 원소의 개수 몇 개? 13개. 이렇게 하자. 전체 몇 개? 80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80이에요. 그러면은 얘 값 구할 수 있죠? 80에서 13 빼고 32 빼고 20 빼면은 나오죠? 그죠? 1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몇 개? 15개. 비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죠? 그러니까 20하고 15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20 더하기 15 해가지고요. 35개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10-3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부분 집합 이거에서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네요. 그쵸? 그 다음에 A 집합 원소의 개수 11개, B 집합 원소의 개수 10개, C 집합 원소의 개수 8개,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 16개, B 합집합 C 집합의 원소의 개수 13개. 너한테 물어보는 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물어봤네요. 집합이 3개가 나왔으니까 그림 그려야겠지. 그치? 자, 그래 그림을 그릴 텐데 집합 3개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얘는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이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야, A집합하고 C집합하고 겹치는 거 있어 없어? A집합하고 C집합하고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일단 A집합, C집합 겹치는 거 없어. 됐어 안 됐어? B집합은 A랑도 겹칠 수 있고 C랑도 겹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난 B집합을 이렇게 그리면 될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산합시다. A 합집합 B가 16개야. 그거부터 할까? A 합집합 B. A 합집합 B 16개. 그치? 잠깐만 기다려봐. A 합집합 B가 16개 나왔어. 그 다음에 A 집합 개수와 B 집합 개수가 다 나왔지. 그러면 나 첫 번째 이거 3개 갖다가 씩 하나 쓸 수 있어. A 합집합 B의 개수인 16개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을 거예요. 괜찮죠? 근데 얘가 지금 11이고요. 얘가 10이니까 21이야. 21에서 얘를 빼면 16이 나온대요. 아, 얘 5개네. 그러면 A하고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집합이 11개니까 여기는 6개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두 번째, B집합 원소 개수가 나와 있네요. 아, B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것도 내가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B집합 원소 개수랑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B집합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집합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B 교집합 C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B집합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얘는 몇 개예요? 8개예요. 그쵸? 그러면 10 더하기 8에서 18이 될 거고 얘를 빼야 13이 나오니까 B 교집합 C집합의 원소의 개수 5개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야? B 교집합 C의 개수 5개가 될 거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래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래요. 그러면 순수한 B는 없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요 모양이 만들어지고 6개, 5개, 5개 채워졌어요. B집합의 원소의 B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13이래요. 그러면 요렇게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돼야 되는데 이미 B집합은 10개가 채워졌어. 그러면 여기에 몇 개? 3개가 더 추가가 되어야겠네요. 됐어? 문제에서 너한테 물어보는 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해갖고 원소의 개수 더하면 되니까 최종 정답 6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3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뭐야? 19가 최종 정답이에요. 133페이지를 볼게요. 필수의 제시를 봐. 때로는 너한테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전체 학생이 40명인 어느 반 학생들에게 라고 했네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써도 될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40. 그치? 그 다음에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게 하고 채점하였더니 라고 했네요. 그럼 쌤이 이렇게 할게. 수학 푼 놈들 있지. 수학 푼 놈들 집합을 A집합이라고 할게. 과학 푼 놈 집합들을 B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 22명.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 마친 애들의 모임을 A집합이라고 한다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2가 될 거예요. 과학 문제 마친 학생 18명. 그러면 B집합의 원소의 개수 18명. 수학과 과학을 모두 틀린 학생. 니네들이죠. 수학과 과학 끄덕이지 마세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지 마. 좌절감 안 돼요. 수학, 과학을 모두 틀린 학생. 그러면은 수학도 아니야. 수학 아니야. 과학도 아니야. 모두 틀렸대. 교집합이야. 아니네요. 수학, 과학 둘 다 틀리는 게 아니라 모두 틀렸대. 잠깐만. 맞죠? 교집합 맞죠? 수학도 틀렸고 과학도 틀렸으니까 교집합이에요. 그죠? 이놈이 몇 명이라는 거야? 10명이라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뭐 하래?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 순수하게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냐면 얘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A차 집합 B는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이지. 그치? 그럼 이거 딱 주어졌으면 뭐 해줘야 돼? 벤 다이어그램 그려갖고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해볼게요. 전체 집합 A 집합 이렇게 있고요. B 집합 이렇게 있어. 일단 요거 바꾸자. 빠르게 바꿀 수 있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10개란 얘긴데 합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10개. 괜찮죠? 여기가 10개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 전체 40에서 10개 빼면 되지. 얘가 30이야. 얘가 30이야. 근데 걔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지? 그치? 얘가 30이라고 했어. 얘 22 더하기 18 빼기 이게 나와야겠네요. 그죠? 여기 지금 몇이지? 40이지. 맞나? 40이죠? 그러면 뭘 빼야 돼? 10을 빼줘야지 30 나오지? 그치? 여기 10명 22명이지 요거 합쳐서. 그럼 여기 12명이네. A차 집합 B는요 여기 아니에요? 그죠? 최종 정답 몇이에요?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야. 원소 개수 최대 최소 있잖아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요 교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요. 오케이? 교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 어떻게 해결하냐면 봐. 얘는 이렇게 특정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 특정 범위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고 안에 A 집합과 있고 B 집합이 있어요. 그래놓고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최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집합이 엄청 크려면 A 집합과 B 집합이 겹치는 게 많아야 되지 않을까?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 잠깐만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 잠깐 그려볼게. 뭐 이런 모양에서 여기가 굉장히 많으려면 A하고 B가 최대한 많이 겹쳐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그러려면 어때야 돼? 누가 누구 안에 부분 집합 관계가 돼야 돼. 그치? 얘가 굉장히 최대로 많아지려면 누가 A 집합이 작은 집합이라고 가정할게요. 누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한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뭘로 정리할 수 있냐? 작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치? 그리고 그때의 얘의 원소의 개수가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요 여기는 내가 한글말로 적어줄 거야. 최대값은요 교집합의 최대값, 교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값은 작은 집합 원소 개수. 작은 집합 원소 개수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최대값이 얘가 될 거야. 최대값은 작은 집합 원소 개수예요. 문제가 있는데 최소값이야. 최소값은 최대한 안 겹쳐야 돼. 그치? 최대한 안 겹쳐야 되는데 선생님 최대한 안 겹치려면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그래프? 그죠?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면 답이네. 그런데요 우리가 푸는 이 문제는 전체 집합이 들어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얘가 2개고 얘가 4개 있는데 전체 집합이 5개 있대. 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교집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그치?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요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내가 계산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를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잘 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문제 풀 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야. A집합은 2개고 B집합 4개야.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소값은 0개가 되겠지. 왜냐?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0개 아니면 아까 같이 여기가 5개면 교집합이 여기 이 교집합이 없는 상태에서 일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몇 개를 겹칠 수밖에 없어. 얘 2개 있고 얘 4개 있는데 전체 집합 5개래. 교집합이 무조건 1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힘드니까 내가 그냥 공식처럼 만들었어. 뭐냐면 요 자리는 최소값
지워. 지금부터 얘를 외웁니다. 교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최대값은 졸라 쉬워. 그러니까 A집합, B집합 중에서 작은 집합 원소 개수. 오케이? 최소값은 0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얘를 구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그럼 얘가 답이야. 당연하잖아. A집합 원소 개수, B집합 원소 개수 다 더했어. 거기에다가 전체 집합이 원소 개수를 뺐어. 근데 음수가 나왔다는 건 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말 뜻은 뭐냐면 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거 두 개 합친 것보다 크니까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지. 그러면은 교집합 원소 개수는 가장 최소가 되려면 안 겹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소값은 A집합 원소 개수 더하기 B집합 원소 개수를 한 다음에 전체 집합 원소 개수 빼봐.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럼 0이 답이고요. 양수가 나왔어? 그럼 얘가 답이에요. 됐어? 134페이지 2-1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40. A집합의 원소의 개수 26. B집합 원소 개수 19개일 때 교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값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그죠? 만약에 내가 암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최대값이 되려면 많이 겹쳐야 되네. 많이 겹치려면 작은 원소의 집합이 큰 원소 집합 안에, 작은 원소의 집합이 큰 원소의 집합에 다 들어가야 돼. 아, 그러니까 뭐야? 작은 집합 원소 개수가 교집합 원소의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19예요. 여기는 어떡할까? 최소값은 일단 얘 더하기 얘를 한 다음에 얘를 빼봐. A집합 원소 개수, B집합 원소 개수 더한 다음에 얘를 빼봐. 전체를 빼봐. 그랬더니 양수가 나왔다. 걔가 답이에요. 음수가 나왔다. 안 겹칠 수 있으니까 최소값은 0이고요. 됐어? 그러면 더해봐. 19 더하기 26 빼기 40을 했더니 몇 나와? 5 나와? 5 나오지, 그치? 그래서 답이 뭐야?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이에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4가 최종 정답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 합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볼 거야. 합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구해볼 거야. 합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합집합이 커지려면 겹치는 게 별로 없으면 되지. 그치? 합집합이 원소 개수가 많아지려면 겹치는 게 없어야 돼, 많이. 그치? 반대로 합집합이 엄청 작아야 돼. 그럼 어때야 돼? 이 모양 이 꼴이 나와야 돼. 합집합이 엄청 작으려면 어때야 돼? 어디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최대한 교집합의 개수를 많게 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엄청 줄여나가야 돼. 그러면 최소값은 이겁니다. 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값입니다. 맞죠? 안에 들어가고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들어가. 그러면 큰 집합 원소 개수가 가장 작은 값이 되거든요. 그죠? 아니야? 그죠?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야. 이 케이스를 볼게요. 얘는 2개인데 얘는 4개야? 얘는 5개야? 합집합이 엄청 커야 돼. 그럼 교집합이 겹치는 게 없어야 되지. 근데 이거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면은 다 따로따로 놓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6개야. 이게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그럴 때는 뭐가 답이야? 합집합 원소 개수가 답이야. 합집합이 아니라 전체 집합 원소 개수가 답이야. 왜냐? 그냥 이거 한 개 겹쳐놓고 여기다가 다 때려 넣으면은 합집합이 제일 커질 때가 언제야? 전체 집합과 똑같을 때잖아. 그치? 이러면 쉬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10개야. 그럼 합집합은 최대가 되려면 안 겹치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럴 때는 답이 뭐야? 얘 더하기 얘야. 그쵸? 이거죠? 그죠? 정답은 뭔지 알아요? 정답. 전체 집합 원소 개수 아니면 A집합 원소 개수 더하기 B집합 원소 개수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 중에서 작은 값이 정답이에요. 만약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외우세요. 다 여기서 걸려요 그냥. 이게 첫 번째 정리야. 교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 최소는 요것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문제 풀어볼게. 얘는 몇 번 문제냐면 134페이지 12-2번이야. 전체 학생이 50명인 어느 반 학생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50이야. A사이트 가입하는 학생 33명.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B사이트 26명. 그죠? 구합시다. 자. 최소값 쉽죠? 최소값 쉽죠? 답이 뭐야? 33이야. 33이야. 그죠? 합집합이 졸라 작으려면 어때야 돼? 겹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 26개가 전부 다 이 33개 안에 있어야 돼. 그럼 그랬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큰 집합 원소 개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33개 크거나 같고 요거는 엄청 커야 돼. 합집합이 엄청 커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전체 집합 원소 개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더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얘랑 더해봐. 33 더하기 26 얼마지? 59야. 그치? 그럼 이 상황은 뭔 말이야? 이 두 개의 집합이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집합이 안 들어가. 그치? 그럼 그랬을 땐 어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까지 쭉 갈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매번 시험 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전체 집합 원소 개수 아니면 A 집합 원소 개수 더하기 B 집합 원소 개수. 이거 둘 중에 작은 값이 최대값이야. 돼서? 그래서 뭐야? 최대값은 50이고요. 최소값은 33이고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7개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